뭐 저도 수학학원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걸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초등부터 선행을 하면 좋다. 네. 하면 좋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문제 푸는 모습만 봐도 이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급을 받겠구나. 그쵸.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율을 한 80% 이상은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네, 이렇게 네. 개념 대충 지나간 다음에 네. 유형 문제만 막 이렇게 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처음 보는 문제 잘 푸는 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신유형 잘 풀게 하려면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됩니까? 일단 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네. 번째는 일단 신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잘 못 푼다고 하는 친구들은 네. 개념 공부부터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 이제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네. 개념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개념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아는 과정이 개념 공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 이 개념은 어떤 원리와 의미가 있으니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겠구나의 파악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문제를 봤을 때도 그렇게 쉽게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은 이렇거든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가 떠올라야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는 그거에 딱 맞는 뭐 개념과 방법이 안 떠올라도 그래도 약간 이게 여러 가지 후보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또 저렇게 해볼까? 저런 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떠오르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 공부에 중요한 건 이 개념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좀 개념 공부 단계에서부터 많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이제 처음 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문제 해결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 해결력은 그러니까 문제풀이 훈련과 같은 건데요. 이건 훈련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고 이 개념으로 문제 풀이식을 내 손으로 써보고 꼭 맞추든 중간에 막히든 혹은 답을 못 찾든 뭐 그런 과정들을 근데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문제 해결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과정을 내 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꼭 자기 손으로 해라. 문제 풀이는 최소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머리를 쓰면서 해라. 제발 수업을 많이 듣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문제집 공부할 때 답지 너무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답지는 언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 일단 개념 공부할 때는 저는 네. 답지를 잘 활용해라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개념할 때는 활용 잘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이 어떤 원리고 그걸 이해하고 그 쓰임새를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제대로 된 개념을 이용한 건가? 혹은 이 개념으로는 어떻게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나?가 궁금하면 전 답지를 보고 또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개념 공부 단계까지는 답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이제 답지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문제풀이 단계 공부할 때는 아예 이제 답지가 없다라고 나는 답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놓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끈기 있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없어.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 답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쉽게 답지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문제를 보고 내가 조건을 파악하고 풀이를 써보고 이런 과정을 내 손으로 막 해야 되는데 또 답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조금이라도 막히면 답지를 보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끈질기게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을 게 없을 때 그때 답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답을 맞췄고 했지만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도요. 내가 답을 맞췄고 했지만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가 푼 것 같지가 않아. 혹은 내가 푼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저는 답지를 활용해라. 답지를 보고 네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공부에 배웠던 그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 사실 이 과정까지 돼야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수학 학원도 참 많은데 네네. 좋은 수학 학원이라면 어떤 학원인가요? 그리고 절대 보내지 마라. 이런 학원은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저도 수학 학원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걸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수학 학원을 고르는 기준은요 무조건 학생이 돼야 돼요. 기준 학생이 자체는. 네. 기준이 학생이 돼야 된다. 기준은 학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뭐 유명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떤 학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그 학원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뭐 고등학교 때 수학 1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학원에서는 이제 특히 강의식 수업을 할 때는 뭐 30명이 있다고 하면 네. 30명 중에 한 10등 정도 학생의 타겟을 맞춰놓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준이.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10등이 아닌, 그러니까 10번째 친구가 아닌 친구들은 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설명을 듣고 맞지 네. 않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맞는 학원을 찾아서 보내야 된다. 학생 수준이라고 하면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진도라든지 학생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3 때 처음 이제 대형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학원 딱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레벨 테스트 결과가 잘 나와서 높은 반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반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 선행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3 때 이제 선행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제 공부 진도랑 좀 차이 나는 그런 반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랬더니 또 그 반 목표는 고3 과정까지를 좀 빨리 보는, 선행을 빨리 보는 게 목표인 반이었는데, 근데 저는 일단 갔는데 사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선행 나간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수업을 듣지만, 설명을 듣지만 저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고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구경을 많이 하다가 왔죠.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때는 또 심화 문제집 프린트해서 주는데 제가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해서 막 문제를 푸는 수준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푼다기보다는 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고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제 수학 실력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정체- 학원 갔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갔으면 저는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이제 또 뭐 이제 진도를 나가면 제가 선행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기억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시간 낭비를 했구나. 차라리 내가 내 공부를 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 진도를 많이 나갔지만 내가 그러면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 진도를 조금씩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원 수업을 하면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학생한테 너무 많은 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한때 좀 수학이 너무 어렵고 싫어졌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학 학원의 선정 기준은 학생 자신, 그 수준에 맞는 학원, 그러니까 수준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도 맞아야 되고 진도도 맞아야 되고 그런 학원을 찾아서 보내야 된다. 왜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 그때 수능 네. 이 수학이랑 지금 수능 수학을 봤을 때 이 수준이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지금 아이들 선행이 필요한지. 중학교 과정까지는 사실 큰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한 시기는 고등식이다.
왜냐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해야 되는 과목들도 많아지고 네. 그 다음에 수학도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보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당시에도 저도 정말 수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방학 때 독서실에 가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수학만 하다 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고등 시기를 생각해서 저희가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 시기에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개념 공부를 봐놓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이다. 다만 정확하게 내 걸로 소화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의 또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 걸로 소화하고 있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단원이 끝났다고 하면 바로 네. 2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단원에 대한 스스로 테스트를 봐서 내가 잘 풀 수 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를 한 다음에 넘어가자. 그게 만약 안 되면 그냥 그 과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그 과정을 먼저 해놓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중학교 과정까지는 선행이 필요 없고 고등학교는 하면 사실 유리하긴 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행을 시작하는 적기 그리고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부터 선행을 하면 좋다. 네. 하면 좋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선행을 나가되 선행 나간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봤을 때 그게 통과가 되면 그냥 계속 저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과정까지 선행이 크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시험을 보는 데는 사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내 현행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면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초등 때부터 그러면 왜 선행 공부가 좀 했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조금씩 해서 중학교 선행도 하고 그게 또 통과되면 고등학교 선행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 선행을 미리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한 학기, 1년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좀 선행을 나가서 뭐 결국은 고등학교 거까지를 좀 선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할 수 있으면이라는 멘트에 좀 맞아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선행을 많이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현행에 대해서 네. 정말 탄탄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수학 실력을 쌓아놨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도 정말 여유가 없었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말 수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아직 초등은.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여유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먼저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수학 실력을 높이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선행을 나가면 고등학교 때 여유 있게 더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학 학원을 보내는 가정도 있고 안 보내는 가정도 있는데 이게 수학 학원을 뭐 보내든 안 보내든 가정에서 뭔가 이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꼭 챙겨줘야 할 게 있을까요? 수학 학원을 보내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의 어떤 확인을 안 받으면서 사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학원을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도 뭐 학원에서는 뭐 월말 평가라든지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결과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학원에서 하는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푼 문제 위주로 시험을 내서 학생이 제대로 알고 푼 게 아니고 그냥 단기 기억력으로 풀어서 점수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만 보고도 우리 자녀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학원에 보내든 보내지 않든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학생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뭐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유형 문제집 푸는 그 단계 공부를 하는지, 네. 혹은 심화 문제집을 푸는 단계 공부를 하는지를 파악해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그 단계에 다른 문제집을 한 권 준비하는 거예요. 아, 같은 단계인데 다른 문제. 예, 왜냐면 그 또 같은 문제집이면 또 그 풀이가 네네네. 기억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네. 혹은 뭐 예전 공부했던 단원에 대해서 시간을 잡고 뭐 한 뭐 20문제를 40분 만에 푼다든지 하면서 셀프로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험 점수가 저는 이제 정답률이 80% 이상이 되면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잘 따라가고 있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따라가고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그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셨으니까 네. 1등급 받는 아이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1등급 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1등급 받는 아이들은 이거는 꼭 하더라라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뭐 초중고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1등급이 될지 사실 저는 눈에 좀 보여져요. 눈에 다 보이시는구나. 그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문제 푸는 모습만 봐도 이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급을 받겠구나. 그쵸.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학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결국은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친구들만 1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막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이 학생은 결국 실력을 쌓아 올려서 고등학교 때는 이 점수를 받겠구나가 보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과 심화가 아니다.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우리가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학생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깊게 생각하려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율을 한 80% 이상은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는 잘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실한데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건 100% 수학 공부하는 태도가 잘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국어, 영어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열심히 수업 듣고 필기하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은데 수학을 잘하기 위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를 집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세상의 공부는 쉬운 공부는 없다. 이런 말씀. 쉬운 공부는 없다. 네, 세상에 쉬운 공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단계의 공부를 좀 어려워하면 네. 그냥 너무 막 이거 하고 빨리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할 수 있게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면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발 개념 공부, 그다음에 유형 문제집을 푸는 그 단계 공부부터 좀 제대로 탄탄히 하자.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이 단계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부도 안 되는데 선행을 막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부도 안 되는데 막 어려운 문제 풀려고 선생님 저 어려운 문제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네. 초등학생이라면 아니면 초등 부모님이라면 이것만은 꼭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예,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등 부모님들은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학원에 보내야 돼, 어떤 문제집까지 풀어야 돼, 선행은 어디까지 몇 번 돌려야 되고, 뭐 무슨 뭐 경시대회를 준비해야 돼,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개념 공부 그다음에 뭐 응용 문제집 푸는 단계 공부까지밖에 안 했어요. 선행도 네, 많이 네. 나가지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부터 처음 다시 공부했거든요. 근데도 결국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로드맵을 하나도 안 따랐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학 잘하는 최상위권들을 만나봤지만 뭐 어떤 수업을 들었던지 문제집을 뭘로 풀었고 뭐 빈노트에 뭐 개념을 쓰면서 정리해야 되고 뭐 오답 노트를 해야 되고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어느 하나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학 로드맵은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 맞춰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극소수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가 특히 초등 부모님들은 아직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저희가 이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버릇을 만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그런 시기이므로 수학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생한테 과도한 걸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학을 이제 제대로 알면서 넘어가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만 잘해서 태도를 잘 갖춰도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네, 오늘은 이윤원 원장님 모시고 초등 수학 공부에 대한 진짜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